일단 로그가 안 남아, 에러 로그가 없고, 근데 배포는 완전히 블러킹 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문제는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발자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에피소드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제 회사 일 중에 정말 좀 어려운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팀은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즉 한 일주일 동안 배포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특정 서버에서만. 그 서버가 이제 윈도우즈 2019 서버 기반의 서버들이었고, 그 모든 서버들의 배포가 다 실패하면서 원인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온콜이 때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배포가 실패하는 컴포넌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익스체인지 아웃룩 웹 서버의 백엔드 서버입니다. 그 서버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배포가 안 됩니다.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안 돼요. 배포하다 계속해서 실패를 해. 근데 이거를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해결해야 되는 그 팀이 우리 팀이고, 우리 팀이 그 중에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중에 제가 그나마 가장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주니어고, 다른 한 명은 이제 프린시펄이라 약간 너무 높고. 근데 도무지 이제 이 이슈를 처음 봤는데 감이 안 잡히네. 아무런 감이 안 잡히네. 이게 왜 실패하는지. 일단 첫 번째, 로그가 없어요. 로그가 안 남아. 에러 로그가 없이 그냥 실패했어요. 여태까지는 에러 로그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어떤 코드 패스에서 실패를 했고, 그 코드 패스에서 최근에 변경된 게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아니 로그가 없네? 로그가 중간에 그냥 툭 끊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툭 끊기고 단서가 없어. 아무것도. 에러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배포가 완료가 되진 않았어. 중간에 그냥 툭 끊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특정 서버에서만 발생한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 서버에 특화되어 있는 로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제 검사를 들어갔죠. 근데 없네. 그 2019와 관련된 걸 찾기가 힘드네. 2019에 특화되어 있는 변경사항 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코드를 풀리퀘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체크인 하기 전에 빌드를 하거든요. 빌드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포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체크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선 조건을 완결하지 못하니까. 근데 선 조건이 깨진 거지. 우리가 빌드를 할 때 서버를 2019 버전의 서버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2016하고 2012 버전의 서버만 사용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2019와 연관이 있고, 일단 로그가 안 남아, 에러 로그가 없고, 근데 배포는 완전히 블러킹 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문제는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프린시플 엔지니어한테 에스컬레이션을 했고, 프린시플 엔지니어도 보기 시작했는데, 뭐 그분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로그가 없는데? 그분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크래시 로그라고 해가지고 이 앱이 이제 크래싱 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크래시가 될 때 이제 크래시 로그라는 게 남는데, 그 로그를 그냥 매번 남기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레지스트리가 있어야지만 그런 로그가 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엔지니어는 완전히 이제 그쪽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길로 갔어요. 그 크래시 로그를 분석하는 쪽으로. 제 영역은 이제 벗어났죠. 그 순간. 제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막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들까지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결을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걸 찾아보자였어요. 언제부터였냐 정확히. 우리는 이제 플리캐스트를 계속해서 보내다가 매번 특정 시점에 빌드를 하는데, 빌드를 하는 시점에 이제 태깅을 합니다.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깅한 그 버전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태그 정보를 가지고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몇 버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배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패턴을 분석해서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잘못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죠. 그게 이제 두 개의 버전이 있는데, 두 개의 버전에 어떠한 커밋들이 들어갔는지를 또 찾아냈어요. 그것도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돼요. GitHub 같은 웹사이트. 우리는 Azure DevOps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런 웹사이트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특정 빌드에 들어간 커밋들이 무엇인지. 제가 의심이 되는 그 빌드 버전을 찾았고, 두 개를 찾았고, 그 각각의 빌드 버전에 해당하는 커밋 목록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이제 인볼브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이 이슈를 들여다봄으로써 수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또 이 이메일 스레드에 참여합니다. 이 프린시플 엔지니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팀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른 팀에 있는 시니어나 프린시플 엔지니어들도 같이 이 메일 스레드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분석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저는 이제 그 빌드에 들어간 커밋을 봐도 사실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변경 사항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저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변경 사항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볼 때 이제 질문들이 간결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저도 간결하게 질문을 남겼어요. 제가 의심하는 빌드 버전이 이거다. 이게 어떠한 변경 사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는 일단 누군가가 코드를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요인은 누군가 환경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환경이라고 치기에는 환경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코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질문은 이 빌드가 의심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커밋, 여기에 들어간 커밋, 여기 링크가 있다. 나도 보고는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자마자 거의 한 10분 안에 답메일이 왔어요. 이 중에서 이게 이상한 것 같다. 다른 팀에 있는 프린시펄 엔지니어가 그걸 보고 그렇게 바로 답메일이 왔어요. 근데 우리 팀에 있던 프린시펄 엔지니어도 거기다가 대고 바로 또 이메일을 답니다. 그래, 이거 정말 이상하다.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여, 그게. 내 눈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안 보이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뭘 바꾸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그런 고민이 있긴 해요. 이게 내가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에 그 커밋을 리버트 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왜 너무 멋있잖아. 그거를 내가 딱 보고 내가 그 커밋까지 찾아내서 이거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내가 거기서 딱 그것까지 찝어냈으면 내가 거기까지 다 갔었잖아. 거의 다 갔는데 내가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거의 다 갔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잖아. 그게 너무 조금 아쉽지만 물론 잘못한 건 아니야. 되게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했던 일 자체는 잘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금방 문제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잘했지만 완벽하진 못했지. 그게 조금 아쉬우면서 그래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뭐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재 그 프로젝트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그리고 레거시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면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빨리 제깍 반응을 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는 팁은 그래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것.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